따뜻한 겨울 날씨의 영향으로 바깥으로 나와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랭 질환자도 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북도가 앞으로 5년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하고 7,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3,000여 대를 단계적으로 폐차합니다. 전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45%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은 지난해 겨울보다 따뜻해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등과 같은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한랭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전통시장 가판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김행란 할머니. 손님을 한 명이라도 끌기 위해 야외로 나와 생선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손님보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추위로 인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게 우그리고 안 걷으니까 더 추워.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야 한디 움직이리들 못해갖고 이렇게 캡에다 손만 놓고 있으니 못 올 것이오.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한랭 질환자의 경우 지난해 겨울철 535명이었으나 올해 따뜻한 날씨로 32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한랭 질환 사망자는 9명이었지만 올해는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겨울보다 날씨가 따뜻해 한랭 질환자는 줄었지만 야외 활동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한랭 질환은 노년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발생한 한랭 질환자 가운데 43%가 노령층이고 사망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전라북도의 경우 한랭 질환자 수는 14명에 불과하지만 한랭 질환 사망자 수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 인체에 피해를 입게 되는 한랭 질환은 온몸에 떨림 증상이 발생하는 저체온증과 추위로 신체 부위가 얼게 되는 동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한랭 질환의 위험성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일기예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과음을 하셨을 때 이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랭 질환에 걸릴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진료기관을 찾아가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랭 질환을 방치해 증상이 심해질 경우 자칫 큰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해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올 겨울인데요.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 시 귀마개와 장갑과 같은 방한 도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한적한 시골길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읍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는 지난 2009년 7,000건에서 2017년 29,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적한 시골길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단독교통사고 운전자가 75세 노인으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스스로 내가 안전 운전을 하기에 신체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좀 이제는 부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어르신들 자신의 신체 보호와 또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좀
반납을 자진으로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조례 추진이 진행되면서 노인단체에서는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복지 지원 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 밑에까지 오거든요. 시내버스가. 근데 그 노선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시골 같은 데도 참 어려운 곳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손발력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차편이 부족 없거든요. 그나마 택시고 자가용은 또 생각도 못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데 좀 사각지대 이런데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 앞서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권 지급 등 우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천 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또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련 제도와 어르신 교통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가 앞으로 5년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하고 7,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북도는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3,000여 대를 단계적으로 폐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천연가스 버스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4,100대 늘립니다. 또 수소차 2,600대와 어린이 통학용 LPG차 1,300대, 전기 이륜차 580대도 5년에 걸쳐 보급합니다. 전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45%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9.42%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잇따른 가동 중단과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은 1.13% 떨어지며 전국적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완산구 고사동의 대지로 제곱미터당 690만 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 산내면 부은리산으로 제곱미터당 260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축산 납취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 민원 차량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환경 민원 차량은 시군별 축산 악취 심각 지역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도를 사전에 조사해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 정밀 진단과 예방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도민 밀착형 생활환경 서비스입니다. 또한 악취가 발생하는 해당 시군, 환경단체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추진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와 같은 악취 저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환경 민원 차량을 통해 악취 없는 청정 전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 청소년 수련원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부안 청소년 수련원은 시설 운영과 관리 체계, 청소년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발전 등 모두 5개 영역, 24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부안 청소년 수련원은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던 지난 2016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련원 관계자는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안 청소년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희망 219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최종 집계에 따르면 연말 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모두 3억 5,871만 8,650원으로 목표액 2억 8,988만 7천 원보다 7천만 원 이상 더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포상금을 전액 기부한 자동차 영업사원과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 익명의 천사 등 각계각층의 성금 전달로 사랑의 온도 10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어려운 경기에도 이웃사랑에 많은 관심을 주신 단체와 국민들의 사랑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되면서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3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남원시를 최근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 현판 개막식을 갖고 연계 사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양육 친화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더불어 사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바자회를 열어 모금한 수익금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 배감초등학교 학생들은 12일 정읍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어려운 친구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제작한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나 그 학교에서 만든 비누나 그 과자, 쿠키 그런 것들을 바자회 물품에 내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물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직접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피해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할인 판매를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의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TV로드 전주방송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복을 파는 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최근 이 사이트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17건. 이렇게 아동복을 주문을 했다가 이후에 배송도 안 되고 또 환급을 약속을 했으나 계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런 피해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모여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파악한 결과 피해자들은 주로 물건값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드 앱의 현금 결제 방식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거나 또 할인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결제를 해서 지난 2016년 670건이었던 전북 지역 쇼핑몰 피해 상담 건수는 2017년 1,004건, 지난해 1,2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 정읍시가 정읍 샘골 관광 열차를 운영합니다. 정읍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읍역 활성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읍 샘골 관광 열차는 12,4천만 원을 투입해 고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 관광 상품을 이용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1인당 숙박비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KTX라는 교통수단을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도권 등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읍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산불 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산불 감시대원 74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49명 등 모두 123명이 참석해 산불 예방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읍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력과 함께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재난 예방에 행정력을 동원해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 품목은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는 마늘과 양파로 양파는 정읍시와 김제시,
남원시 등 9개 시군에서, 마늘은 김제시와 부안군 등 6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주 출하기 시장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시장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 짓는 분위기를 전라북도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란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와의 대화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학부모센터 관계자가 학부모가 있는 직장이나 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 교육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와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부모 교육을 제공해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창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19년 쌀밭 조건 분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대상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이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가는 제외됩니다. 고정 직불금은 지급 단가가 평균 100만 원이며 반농업 직불금의 경우 헥타르당 평균 55만 원, 조건분리 직불금은 헥타르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호국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종애 국회의원과 박준배 김제시장, 온주연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호국 안보 결의대회에서는 대회사와 결의문 낭독, 호국 영웅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와 참전 용사의 경의를 표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굳은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며 추위는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우리 지역을 포함한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지수 나쁨이 예보돼 있습니다. 공기가 종일 탁하겠으니 마스크 미리 챙겨두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대부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아침까지는 동부 내륙이 영하 8도 내외로 춥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금요일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다소 높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1.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충청도 영하 4도 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더욱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면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